며느리는 끝까지 안 온대. 연락은 해봤어? 전화기를 꺼놨다던데. 아무리 그래도 장례식인데 이게 말이 돼? 사람 참 냉정하네. 시어머니가 그렇게 예뻐했는데. 저 집은 왜 저러냐? 진짜. 그 말들 사이로 저는 묘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장례식장 한쪽 비어있는 의자 하나가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친척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커졌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고인의 휴대폰으로 한 편의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그 영상은 우리 모두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시어머니 박정숙 씨의 장례식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3일장의 마지막 날 조문객들은 대부분 떠났고 가족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하나둘 자리를 정리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 김은주는 3일 내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첫날에는 사정이 있나 보다 했고 둘째 날에는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까지 나타나지 않자 사람들의 시선은 싸늘해졌습니다. 남편 정호는 아내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는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그는 멍하니 빈 의자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친척 한 명이 정호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연락은 되냐? 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은주를 아꼈는데 이럴 수가 있나? 그 말에 옆에 있던 다른 친척이 혀를 찼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병원도 제일 자주 다니던 사람이. 이럴 때 진짜 본색 드러나는 거지 뭐. 정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를 변호하고 싶었지만 그럴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은주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병원에 매일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에 출근하기 전에 들렀다가 퇴근 후에도 들렀습니다. 주말에는 어린 딸 서아를 데리고 와서 시어머니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 더 오래 곁을 지켰습니다. 그런 사람이 장례식에 오지 않을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무슨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이미 싸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는 점점 더 거친 말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듣는 게 괴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호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가져온 짐들을 하나씩 꺼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어머니가 늘 끼고 다니던 반지, 낡은 수첩, 독서용 안경. 그러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어머니의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화면에 하나의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은주였습니다. 발신 시간은 어젯밤 11시 47분이었습니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잠금을 해제하고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짧은 영상 파일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어둡지만 분명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면 속 시어머니는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촬영 날짜는 돌아가시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카메라를 든 은주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까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힘없는 목소리로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은주야, 잘 듣거라.
은주가 화면 밖에서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내가 죽으면 장례식에 오지 말아라. 정우는 그 말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내가 거기 가면 또 욕먹을 거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은주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알아. 집안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보는지. 내가 나한테 잘해줘도 예쁨 받으려고 한다고 하더라. 내가 병원에 자주 와도 유산 노린다고 하더라. 정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그걸 다 알고 계셨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엔 오지 마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가면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할 거야. 왜 이제 와서 슬픈 척 하냐고, 유산 때문이냐고 할 거야. 나는 내가 욕먹는 것만은 보기 싫다. 화면 밖에서 은주가 흐느끼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어머니, 그럼 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시어머니는 마른 손을 뻗어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화면에 두 사람의 겹쳐진 손이 잠깐 비쳤습니다. 너는 내 방식으로 날 보내줘.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저를 오해할 텐데요. 은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괜찮아. 진심은 언젠가 통하는 법이야. 시어머니는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만 안 보면 돼. 그걸로 충분해. 영상 마지막 작은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6살 손녀 서아였습니다. 아이는 병상 옆으로 다가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보러 오면 안 돼요? 시어머니는 힘없이 웃으며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아야, 할머니는 항상 너희 곁에 있단다. 눈에 안 보여도 항상 곁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영상이 끝났습니다. 정우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을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병상 옆 탁자 위에 작은 메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체였습니다. 앞면에는 은주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는 메모지를 집어들고 뒤쪽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작은 글씨로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은주 지켜라. 정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며느리를 보호하려 했다는 것을, 집안 어른들의 차가운 시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은주가 장례식에 오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은주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우는 급히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신호가 갔습니다. 2번의 신호음 끝에 은주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은주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울다가 받은 목소리였습니다. 영상 봤어. 정우의 말에 은주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미안해요. 전 어머니 말씀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었어요. 정우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몰랐어. 집으로 와. 제발. 그날 오후 은주는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철수하지 않은 장례식장 입구에 섰을 때 은주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누군가는 놀란 표정이었고 누군가는 여전히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유골함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유골함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영상을 친척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화면 속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장례식에 오지 말아라. 내가 거기 가면 또 욕먹을 거다. 어른들은 영상을 보며 하나둘 입을 다물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눈을 붉혔습니다. 영상이 끝난 후 장례식장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모두가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장례식에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지킨 것이었다는 것을.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병상에서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장례식에 가면 또 집안 사람들이 날 욕할 거라고. 그게 싫으니까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은주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전 어머니 말씀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였으니까요. 친척 중 한 명이 조용히 은주에게 다가왔습니다. 나이 지긋한 고모였습니다. 우리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 말에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가 저를 지켜주셨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해요. 다른 친척들도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만으로도 미안함이 전해졌습니다. 은주는 그들을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우는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는 남편의 손을 꼭 쥐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공기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비난의 시선은 없었습니다. 그저 미안함과 후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주는 유골함을 살며시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집안에서 힘들 때마다 편을 들어주셨죠.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 어머니만 곁에 계셨어요. 마지막까지 저를 지켜주려고 하셨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전 이 집안에서 버틸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없었으면 전 진작 무너졌을 거예요. 은주의 눈물이 유골함 위로 떨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비어있던 의자에 은주가 앉았습니다. 그 순간 오랫동안 비어있던 자리가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는 아내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널 아꼈구나. 내가 몰랐어. 미안해. 은주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손녀 서아가 엄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3일 동안 할머니를 찾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지금 어디 계세요? 은주는 아이를 안아 올리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곁에 계셔. 항상.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 서아는 유골함을 바라보며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서아예요.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친척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몇몇은 은주에게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은주는 그들의 등을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지만 이해는 되었습니다. 정우와 은주는 마지막까지 남아 장례식장을 정리했습니다. 조문 화환을 정리하고 방명록을 챙기고 남은 음식을 나눠 담았습니다. 은주는 어머니가 남긴 메모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은주 지켜라. 그 짧은 문장 속에 어머니의 마지막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주는 메모를 지갑 속 깊이 넣었습니다. 평생 간직할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은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비난했지만 정작 자신을 지킨 건 시어머니였다는 것을, 오해는 늦게 풀렸지만 진심은 결국 전해졌다는 것을 은주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우는 운전대를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한테 남긴 건 오해가 아니라 사랑이었어. 마지막까지 널 생각하신 거야.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뒷좌석에서 서한은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선물한 작은 인형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가장 늦게 도착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전해지는 순간 모든 오해는 녹아내립니다. 장례식에 오지 않았던 며느리는 사실 시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 가족을 다시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오해의 자리를 비웠더니 진심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